이번 2024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셨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달 정도까지는 시장이 좋았지만 3월부터 9월 정도까지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고, 그리고 나서 9월부터 12월경까지 약 3개월 정도 상승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큰 수익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셔가지고 코인으로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저희 채널 영상 통해가지고 많은 댓글들 남겨주고 계시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마음에 부합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빠른 속보로서 정직한 정보로서 영상으로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커뮤니티 통해가지고 속보로서 전달 도움 드린 바가 있었는데 2024년 마지막 FOMC 회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기준 4.8%가량 낙폭이 발생을 했고요. 아무래도 FOMC 회의 이후에 이어진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글로벌 전체 자산 시장 자체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 다우, S&P 500까지 미국 주요 증시들도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고 있냐라고 했을 때 FOMC 회의 자체가 생각보다 매파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점도표에 따르면은 내년 동안 금리 완전 동결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단 한 차례면 충분하다라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두 차례 인하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도 세 차례 정도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감과는 완벽하게 엇나가면서 이에 따른 투자 시장의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에 영향을 준 게 파월 의장의 인터뷰인데요. 중요한 맥락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 올해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예정이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국 연준 측에서 현재 보유 가능한 자산에 대한 법률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즉 비트코인 비축을 안 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답변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에 강력한 하방 압력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파월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은 맞거든요. 금리 인하 기조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 측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하겠다라고 응답을 했고, 비트코인 보유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의회 측에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연준으로 넘어온 상황은 아닙니다. 즉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 비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파월도 이런 것들은 미국 의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뿐인데, 그럼에도 시장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낙폭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 목적으로서 움직인 자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24시간 동안 청산된 롱 포지션이 1조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만큼 선물 투자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업비트 위주로만, 현물 매매 위주로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투자는 9번 수익 내도요, 한 번 잘못 청산당하면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투자금 자체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현물 매매 위주로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은 1억 4,700만 원 수준이거든요.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3일 전과 가격 자체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다라는 거고, 엔게리 트레이더와 같이 투자자들의 실제 매도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시장에 큰 조정이 오는 게 맞는데, 현재 차트만 봐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발생한 낙폭 자체가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금리까지 결정되면서 다시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 한타 랠리 자체가 이런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코인 시장만 이렇게 출렁이는 게 아니라 미국 3대 증시도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글로벌 자산 시장으로서 본격적으로 편입됨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 시장은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아주 꽤 먼 장거리를 달려나가셔야 되는데 계속 최고 스피드로 달릴 수는 없겠죠. 중간중간 물도 마시고 완급 조절을 해야지 완주할 수 있는 게 바로 마라톤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상승장 안에서도 조정은 항상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늘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최근 영상 통해서도 현금 비중 보유하셔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단기 낙폭이 발생했을 때는 일부 비중은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저점에서 잡는 방법도 좋아요. 실제로 현재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낙폭이 발생했을 때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부터 조정장 자체가 이어졌는데 앞에 이런 조정장을 기다리신 분들 뒤에 큰 상승장을 만나셨죠. 제가 영상 통해서 이 조정장을 견뎌내셔야지 큰 수익을 실현이 가능하시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하락의 멘탈 흔들리시기보다는 저희 영상 통해서 객관적으로 시장 정보 확인하시면서 시드 지켜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르고 내려도 결국에 우상향인 게 바로 지금의 상승장입니다. 이렇게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전용 방통에서도 실시간으로 속보나 타점 같은 것들 분석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차트를 살펴보면 비트코인과 같이 동반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차트상의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단기 악재로 인한 낙폭이기 때문에 저점 짚고 재차 반등 나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 확실한 호재가 하나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SEC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 재지명 표결이 다시 한번 취소가 됐습니다. 크렌쇼의 재지명을 위해서는 올해 미국 의회 측에서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 해당 의회는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리플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반등을 끌어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친암호화폐 성향인 공화당이 크렌쇼에 대한 재지명을 찬성할 리가 없겠죠. 사실상 크렌쇼는 퇴출되게 될 것이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 고래들은 3천만 개에 달하는 XRP 토큰을 매집하고 나섰거든요. 고래들의 대규모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리플 차트상의 RSI가 치솟으면서 상승 랠리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번 불장에서는 리플이 알트코인 랠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눌림목 자체가 상승장 안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지표 한 개 더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채굴자를 제외하고 시장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의 보유한 평균 미실현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가 1보다 높아지면 투자자들의 손익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질수록 우리는 상승장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원으로서 표시한 게 과거 불장 사이클인데 지금 딱 보시면요. 녹색 기둥이 만들어지면서 대략 2.3 정도의 수익률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해당 구간에 도달하지도 않았고 녹색 기둥도 발생하지 않았죠. 숫자로 따져보면 아직 1.8 수준으로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방 압력 자체가 단순한 시장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더리움 삼형제 지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분석 도움 드렸었는데요. FOMC 회의 이후의 단기 조정으로 삼형제가 나란히 눌림목을 가졌지만 세 종목 전부 다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나오면서 매수세 자체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 탄성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을 받고 있는 코인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이번 불장에서 지켜봐 주시면 투자 종목으로서 수익률에 대해서 극대화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700원 라인에서 3,000원, 4,000원 라인까지도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500만원 라인 매물 소화 구간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600만원 라인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더리움이 600만원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장차 이더리움 1000만원까지도 상승이 나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널 차원에서 리플만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같이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추세와 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후속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브리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알트코인 종목까지도 살펴보면은 네오코인이 있는데요.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 2023년 들어서면서 바닥 라인을 다져왔는데 보시면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000원에서 36,000원까지 큰 펌핑이 나왔다가 현재 23,000원 라인에 안착한 상황인데요. 네오코인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6만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까지도 찍었던 코인인데 아직까지도 힘을 응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트론이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폭등했었는데 하루만에 1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트론이 중국 테마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코인들이 우르르 상승을 했었고 특히나 이렇게 100% 가까이 상승했을 때 저희가 상승 전에 영상 통해서도 다뤄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계엄령 상황이었습니다. 계엄령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이냐 이거 특집으로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비트코인 매수하셔라, 두 번째가 리플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트론 코인인데 전송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 때문에 실제로 영상에서 다뤄드린 이후로 상당한 수익을 안겨드렸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저스트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량 동반하면서 6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오코인 같은 경우는 40% 상승으로 그치면서 생각보다 펌핑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오코인도 근본 중국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큰 폭발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 현재 코인 시장에 중국 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되면은 미국, 중국 경쟁 구도가 격화되면서 중국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쪽 섹터도 이번 불장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현재 시점 중국 섹터 중에서도 덜 오른 코인을 꼽아보자면은 그게 바로 네오코인인 거죠. 네오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60일 중기 이평선이 200일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정배열을 만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힘 모아가면서 폭발적으로 상승 가능한 코인이고요. 16만원까지 폭등했던 저력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모아가셨을 때 이번 불장에서 효자 종목으로 큰 수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 시장에서는요, 하방 압력이 작용한 것은 맞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단기 눌림목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 통해서 공부하시고 내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갖고 투자하시면요, 이렇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딱 중심 잡고 투자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단기적으로 낙폭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고점 3,800원 대비했을 때 1,000원대까지 떨어진 거 아니죠? 그냥 잠깐의 조정일 뿐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 헤쳐나가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상승해도 불안하고 반대로 하락하면 더 불안하고, 이렇게 불안함 속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불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매매를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투자 심리, 힘법이 좌우하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미국 금리 발표 이후로 조정이 크게 찾아왔지만 누군가는 그 전에 현금 비중을 늘렸을 거고,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다, 그냥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유 비중을 그대로 보유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리플 코인이 계속해가지고 연달아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주면 좋겠지만, 최근에 단기 조정 보합권 시장에서 충분히 경험해보시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기보다는 흔들기에 공포를 심어주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 영상부터 현금 비중 그리고 원칙 매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이유도, 혹여나 떨어졌을 때, 하락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조금은 더 여유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가져가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안 떨어지고 계속 상승만 해주면 좋겠지만요, 투자 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투자 시장은요, 365일 매일매일 상승만 있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락도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하락이 때로는 다소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수익 실현 그리고 현금 비중의 장점도 시장이 순간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졌을 때 심리적으로의 안정감 그리고 낮은 저항 바닥 구간 라인에서의 추가 매수의 활용도를 올릴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안내드린 정보방 타점에서도 단기 하락을 예상해서 3,300원으로 타점에 대한 안내를 도움드렸고, 여기서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쪽으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 한 가지는요, 갑작스럽게 상승한다라고 해서 급하게 매수 안 해도 충분히 다시 눌림목 그리고 매수 타점 자리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리플이 하락해 있다라고 해서 불안해서 급하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리플이 떨어진 이유가 리플 코인에 대한 개별 악재인지, 혹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리플도 동반 하락했는지, 이런 것들 먼저 판단하시고 오히려 그 하락 구간에서 여유로운 현금 비중으로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판단력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시간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전문 전용방에서도 금요일 새벽 파월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해석 적어드린 내용을 그대로 브리핑 도움 드린 내용인데요. 새벽 4시경 그리고 새벽 6시 30분경 브리핑을 도움 드렸는데, 간단하게 해석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보는 코인 시장의 호재성 이슈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면서 코인 시장의 상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모멘텀 확보로 인한 최근 상승이었기 때문에 거품이 낀 상승이라기보다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으로 인한 타당한 상승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이번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다소 매파적인 행보를 보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낙폭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적일 뿐이지 절대로 급락 추세,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3번에서 4번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2번의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면서 매파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브리핑 내용을 더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잠깐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내용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더욱 중요한 내용이지만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는 안정성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매파적 발언으로 1시간 만에 2.45억 달러, 약 3,6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청산이 됐었고 24시간 동안은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금액이 청산됐습니다. 선물 투자 매매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위험하다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잘못 접근하셨다가는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업비트로서 현물 매매로 충분히 운영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금 비중을 보유하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는 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투자 심리 그리고 멘탈을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하락이 찾아왔을 때는 그 하락을 기회로서 바꿀 수 있는 매매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한 가지는요. 비중 조절 그리고 항상 수익 중에는 일부씩이라도 수익 실현을 목표로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겠지만요. 현실은 매번 최고점에서 매도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적당한 구간에서는 만족할 줄도 꼭 아셔야 되고 적당한 구간에서는 일부 비중이라도 수익 실현을 통해서 여유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리플만 놓고 봤을 때 평균 단가 자체가 물론 낮은 분들은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난 계엄령 당시 폭락에 손절하시고 재매수하신 분들 혹은 고점에 추격 매수하신 분들 이번에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높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거나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로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